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쭉쭉 팔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한번 모아주세요. 자, 손 다 깍지를 한번 껴주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다음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붙여주세요. 허리를 쭉 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자, 팔이 귀 옆에 붙을 때까지 하시고요. 등을 쭉 펴서 호흡을 들이쉬고 올려줍니다. 대로 손가락이 머리 뒤로 가게 내려주세요. 자, 한 번 더 위로 쭉 올려줍니다. 대로 후 내쉬세요. 자, 들이쉽니다. 자, 허리 등 쭉 펴지게 아랫배 힘 주시고 팔을 또 쭉쭉쭉 펴줍니다. 후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자, 위로 한 번 더 쭉 올려줍니다. 후 내쉬면서 내려주겠습니다. 그대로 위로 쭉쭉쭉 내려서 내려줍니다. 자, 팔 돌리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이번에는 한 바퀴를 쭉 돌려줍니다.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바퀴 쭉 돌려주시고, 왼쪽, 오른쪽 쭉 돌려줍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펴서 손바닥 쪽이 위로 가게, 자, 주먹을 살짝 드시고요. 자, 팔꿈치가 접어지게. 자,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자, 그대로 팔을 옆으로. 자, 이번에는 살짝 팔꿈치가 위로 가게 해서 한번 접어주세요. 그대로 펴줍니다. 자, 팔꿈치가 위로 가게 돌려서 접어주시고 펴줍니다. 그대로 팔꿈치가 위로 가게 접어주시고 펴주시고, 팔꿈치가 위로 가게 접어주고 펴주고. 그대로 앞으로 하셔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위로 한번 쭉 올려주시고 돌려주세요. 자, 한 번 더 쭉 올려줍니다. 돌려주고, 팔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위로 돌려주세요. 후 하고 내쉬세요. 안전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운전사고 예방 무조건이야. 안녕하세요. 운전사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보통은 차량 운전에 관한 사고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의외로 노인 일자리 사업안에 속하는 운전자 사고로는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운전사고로는 어떤 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참여자분들은 건강도 챙기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례 또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참여자는 자전거 도로나 도보에서 달리기보다는 보다 속도를 내기 좋은 차도로 달리는 것을 선호하셨는데요. 그날도 늘 그렇듯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늘 가던 길, 늘 같은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비에 신경에 팔린 순간 참여자의 눈에 비친 건 번쩍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네,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차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마주친 것이었는데요. 결국 참여자는 그렇게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듯 운전사고는 스스로의 운전 실력과 별개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자신의 신체 기능 저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운전 시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니어 운전사고는 주로 자동차 운전과 자전거 운전, 그리고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에 의해 발생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지, 자전거를 운전하는지에 따라 신체적, 행동적 주의와 준비 방법도 다른데요. 크게 자동차 운전과 자전거 운전으로 설명드리고 덧붙여 스쿠터 운전의 행동적 요인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관한 운전사고입니다. 자동차 운전사고, 신체적 요인에 따른 주의와 준비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시야가 좁아집니다. 결국 좁은 시야 때문에 교통 상황 파악이 어려워지는데요. 이에 따른 준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야는 운전자 좌석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판단력이 낮아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발생하는 교통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길을 잘못 찾아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 운행 경로를 미리 숙지해두고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 먼저 답안을 생각해 둡니다. 세 번째, 신체적 노화로 교통 상황 대처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에 항상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행동적 요인에 따른 자동차 교통사고 주의와 준비로 무엇이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하게 저속도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줄 수 있어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준비로 차에 실버마크를 붙여 미연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운전자는 새 교통법규에 취약한데요. 이는 새 교통법규가 생길 때마다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교통법규가 언제 나오는지 평소 관심을 가지고 바뀐 법령이 있다면 잘 숙지해야 합니다. 교통법규에 관심을 가지며 건강한 운전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니어 자동차 운전자라면 스스로가 봉착한 문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선을 탈 때 차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자전거 운전의 신체적 사고 요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능력 저하 및 근력 약화가 있습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오랜 운전을 하기엔 균형 능력과 근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건데요. 힘이 들 수 있으니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걷는 등 틈틈이 쉬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착오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사람보다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에 맞춰 출발하다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행동적 요인에 따른 주의 준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안전장비 미착용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대다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장비, 운전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 역주행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를 차도에서 운전할 수 있을 텐데요. 차도에서의 차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는 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차량과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실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교통규칙을 지켜 깜빡이가 없는 대신 손으로 스스로 갈 방향을 안내해주는 등의 교통규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선보여야 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큰 상해를 넘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동 스쿠터 운전사고에 관한 행동적 요인을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운행이 쉽다는 이유로 시니어층의 전동 스쿠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전동 스쿠터가 최근 행동적 원인으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동 스쿠터의 행동적 요인에 따른 주의와 준비,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 오는 날에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방수 효과가 낮아 비 오는 날에 감전당할 위험이 큰데요. 비가 오는 날 주행하게 되면 전동 휠체어에서 가장 위치가 낮은 모터에 물이 스며들어 합선이 되고 작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비용 측면으로도 비 오는 날은 주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24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며 헬멧을 써야 한다는 법규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처럼 교통규칙을 배우고 실천하며 헬멧 또한 착용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차량 운전사고, 자전거 운전사고, 전동 스쿠터 운전사고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운전수단 간의 사고였는데요. 특히 자전거와 차량 간의,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간의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영상에서 보듯 자전거의 무단횡단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잡히지 않다가 빠르게 돌진하듯 보였는데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자동차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이를 피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 또한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자전거 특성상 속도가 붙은 후 자전거를 멈추거나 자리를 이탈하기 어려워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도 상황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측의 교통수단이 빠른 속도로 충돌하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는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전거 무단횡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깨달음 정도가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이야기입니다. 공원 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는 남성 참여자가 있었는데요. 기관에서 근무지까지 건강과 일자리 모두를 챙기고자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근무지로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하며 6차선 도로까지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안일함의 결과는 결국 차량과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움직이던 속력이 있어 충돌 순간 자전거는 날아가고 참여자도 그 충격으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여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전 차량을 확인했었는지 확인하고 차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충분히 가로질러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망한 참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은 보행자와 달리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확인하기도 힘들 뿐더러 내가 속도를 줄이고 싶어도 가속도를 늦추기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론 전동 스쿠터 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사용하기에도 간편해 시니어층의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 실제로 장애인용도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심하시면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원 지킴이로 근무하던 남성 참여자의 전동 스쿠터 사고 사례인데요. 전동 스쿠터로 출퇴근하던 남성 참여자는 되도록 타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전동 스쿠터를 포기하지 못하고 참여자는 그날도 전동 스쿠터에 올랐는데요. 그러다가 도로 위 운행 중 갑자기 배터리에 물이 닿아 스쿠터 시동이 꺼져버렸고 차량들이 달리는 차도 속에서 스쿠터는 우두커니 멈추게 되었습니다. 놀란 참여자가 스쿠터를 옮기려니 무게가 만만치도 않고 강제로 시동을 다시 걸어야겠다 싶어 스쿠터에서 내리는 순간 이때 차량 한 대가 전동 스쿠터를 확인하지 못하고 스쿠터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탑승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사례였는데요. 장애로 인해 탑승하는 시니어분이시라면 더욱이 비 오는 날에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로 인한 방전이 잦은 전동 스쿠터, 안전수칙을 지키며 탑승해야 보다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꿔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는 차도와 같은 방향으로 타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전거가 차도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할 경우 차도에서는 자전거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보다 교통사고가 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동 스쿠터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전동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호장구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뤄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